깊은 밤이었다. 아파트 단지는 이미 불이 꺼져 적막에 잠겨 있었지만 주차장만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젖어 있었다.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고 낙엽은 바닥을 구르며 서거기는 소리를 냈다.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건설사 회장이자 부동산 갑부라 불리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불안한 한 노인일 뿐이었다. 내 며느리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아들 성훈이 결혼한 지는 아직 몇 달 되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아하고 능력 있어 보이는 여인이었지만 내 속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불안이 가시질 않았다. 수십 년간 사람을 상대해온 내 경험은 겉으로 웃지만 속내가 다른 이들을 쉽게 알아챘다. 오늘도 그 직감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그때였다. 주차장 입구 쪽에서 낮게 깔린 엔진음이 들려왔다. 어둠을 가르며 들어온 것은 낯선 고급 외제차였다. 빛나는 차체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고 천천히 속도를 줄여 멈춰섰다. 본능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늦은 밤, 이곳에 낯선 차가 올 이유는 없었다. 잠시 후 조수석 문이 열렸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내 며느리 한지수였다. 지수? 내 입술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검은 외투 차림에 작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했지만 얼굴에는 묘한 들뜸이 묻어났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낯선 남자와 몇 마디 말을 나눴다. 멀리서도 느껴졌다. 둘 사이에는 오래된 연인 같은 친밀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지수는 가볍게 웃으며 남자와 눈을 맞췄다. 그 미소는 아들 성훈에게 보이던 그것과는 전혀 달랐다. 순간 그녀가 들고 있던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바람에 휩쓸려 바닥으로 떨어졌다. 가로등 불빛이 종이 위를 스치며 선명한 글자가 드러났다. 부동산 투자 제안서. 내 심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았다. 이 밤중에 낯선 남자와 함께 부동산 서류를 들고 다닌다니. 그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 있을까? 지수는 서류를 급히 주워들더니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조바심보다는 오히려 안도와 친밀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발걸음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나는 가로등 뒤에 몸을 숨긴 채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소용돌이쳤다. 아들을 속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걸까? 그러나 바닥에 떨어졌던 그 서류 한 장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부동산 투자 제안서. 며느리의 눈길이 아들이 아닌 돈과 재산을 향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수십 년 동안 사업가로 살며 길러온 직감이 내게 경고했다. 틀리지 않았다. 내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주차장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내 마음속은 거센 파도처럼 요동쳤다.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나는 멀리 사라진 며느리의 그림자를 응시했다. 저 여자가 내 며느리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내 불길한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는 최동만 67. 사람들은 나를 건설사 회장, 부동산 갑부라 부른다. 간판은 화려하지만 그 속은 거친 바람 맞으며 일군 세월의 주름뿐이다. 20살에 공사장 막노동으로 시작해 겨울 새벽 얼어붙은 철근을 맨손으로 붙잡던 시절이 있었다. 남들 퇴근할 때 나는 다음 현장 계약서를 들고 뛰었고 새벽 3시에 전화가 오면 그 길로 달려가 문제를 막았다. 그렇게 버틴 세월이 땅 한 평, 벽돌 한 장이 되어 지금의 회사를 만들었다. 내 자랑은 재산이 아니다. 외아들 성훈이다. 어릴 적부터 뭐든 스스로 하려 들던 아이였다.
내 회사로 들어오라는 말에도 고집을 꺾지 않았다. 아버지 그늘에 서면 제 그림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IT 스타트업을 차렸고 나는 뒤에서만 지켜봤다. 쓰러질 듯 위태로운 시절도 있었지만 녀석은 끝내 자기 두 발로 서서 회사를 키웠다. 처음 그가 내게 배당 보고서를 가져와 이건 제 힘으로 번 돈이에요라며 웃던 날 나는 몰래 창문 쪽을 바라보며 목이 메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순간 가슴이 뛰었다. 언젠가 올 소식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 손끝이 떨렸다. 그래, 축하한다. 상대는 어떤 분이냐? 마케팅 전문가예요. 이름은 한지수. 전화기 너머 성운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행복했다. 그 행복을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았다. 다만 내 오래된 촉이 아주 작은 가시처럼 눌려왔다. 만나보면 풀릴 불안이라 믿고 그 주말 저녁 자리를 만들었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여인은 정갈했다. 지나치게 화려하지도 과하게 힘주지도 않은 옷차림. 첫인상만 놓고 보면 똑 부러지는 사람이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한지수입니다. 손을 맞잡는 순간 잠깐 스치는 눈빛이 있었다. 상대를 가늠하는 숫자를 재듯 얇고 빠른 시선. 눈꺼풀을 한번 천천히 내리며 웃었지만 그 미소 뒤편에서 작은 계산기가 또각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식사는 원만했다. 성우는 들뜬 표정으로 두 사람의 만남과 일상을 이야기했다. 그가 웃을 때마다 나는 안도했고 안도할수록 마음속 가시는 더 선명해졌다. 그때 지수가 물었다. 아버님, 회사는 현장 비중이 큰 편이세요? 아니면 개발 임대가 주력이세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컵을 들었다. 요즘은 개발과 임대가 반반이지.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보유 자산 지역은 강북 쪽이 더 많으세요? 강남 쪽이 더 많으세요? 성운이 머쓱하게 웃었다. 지수야, 이런 건 나중에 천천히. 지수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죄송해요, 습관이에요. 일하다 보면 자꾸 구조를 먼저 보게 돼서요. 나는 대꾸 대신 속으로 숨을 길게 들이켰다. 질문 하나하나는 무례하지 않았다. 그러나 질문이 향하는 방향이 문제였다. 우리 가족의 마음보다 우리 가족의 자산 구조 쪽으로 한 뼘 더 깊이 파고드는 화살촉. 그 미세한 각도를 나는 모른 척 넘길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지수가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저희 허락해 주시겠죠? 그래, 너희 둘이 좋다면 됐지. 다만 서두르지 말고 서로를 더 보거라. 그 말을 꺼내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조심스러웠다. 성운의 표정에 짙은 실망이 스쳤다. 아버지, 우리는 충분히 확인했어요. 그의 말끝이 단단하게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아들의 행복 앞에서 아버지의 직감은 종종 불신으로 보인다. 알면서도 나는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재 불을 끄지 못했다. 십수년 쌓아 올린 도면 뭉치와 계약서 파일을 훑다가 문득 내 손등에 굵은 혈관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는 무엇을 배웠던가. 사장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미소가 따뜻할수록 서류의 독소 조항은 더 교묘했고 칭찬이 화려할수록 손등 아래로 칼날이 스며들곤 했다. 겉은 웃고 속은 닫는 얼굴, 그 얼굴을 나는 너무 많이 보았다. 창문을 여니 밤바람이 들어왔다. 괜한 노파심이면 좋겠다. 바람 속에 중얼거렸다. 그러나 마음속 저울은 멈추지 않았다. 한쪽에는 성운의 행복이, 다른 쪽에는 내 직감이 올랐다 내렸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직감 쪽으로 기울었다. 다음 주 성운이 다시 들렀다. 신혼집 얘기를 꺼냈다.
지수는 자연스레 말을 받았다. 아버님, 요즘 금리도 그렇고 지역별 전세가도 불안정하잖아요. 혹시 괜찮은 매물 보시면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매입 후 임대 수익 구조도 조금 궁금한 게 있고요. 낱말 하나하나는 단정했지만 단어의 결은 노골적으로 자산을 향했다. 나는 웃으며 넘겼다. 신혼집은 둘이 고르는 거다. 내가 끼어들면 괜한 소리 듣지. 성훈이 맞장구를 쳤다. 그래, 우리끼리 알아볼게. 지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과 근육이 잠깐 굳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밤이 깊을수록 생각은 거칠어졌다. 의심은 덩어리가 되고 덩어리는 무게를 가진다. 무게가 되면 확인해야 한다. 사업판에서 나는 그 원칙으로 살아남았다. 아들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만약 내 촉이 틀렸다면 그 또한 다행이다. 틀림을 확인하는 수고쯤이야. 아버지가 짊어지면 된다. 나는 오래 곁을 지킨 비서 박재만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비서, 중요한 일이 있네. 그는 말끝을 낮추었다.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잠시 침묵 후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수라는 아이 더 보자. 남의 입 말고 내 눈과 귀로. 조용히 단단히.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숨소리가 들렸다. 준비하겠습니다. 서랍을 닫고 불을 껐다. 암전 속에서도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보았다. 아버지의 일은 아들이 보지 못하는 곳을 먼저 보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누구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 밤 나는 마음속에서 마지막 도장을 찍었다. 다음 장의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잠입. 내가 지켜야 할 건 회사의 이름이 아니라 아들의 인생이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집안은 들뜬 공기로 가득했다. 성우는 신혼집 인테리어 도면을 펼쳐놓고 지수와 함께 의견을 나누었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내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식탁에 앉아 있는 지수의 표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순간순간 스치는 눈빛이 있었다. 사랑스러운 며느리로서의 미소와는 다른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다. 나는 그런 얼굴을 수십 년 동안 숱하게 보아왔다. 아버님, 혹시 강남 쪽에 최근에 거래된 땅 보셨나요? 뉴스에서 보니까 개발 이야기가 나오던데. 지수는 무심한 듯 물었다. 신혼집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는데도 갑자기 화제를 돌려 부동산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성우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지수야, 아버지께 괜히 부담 드리지 마. 우리끼리 알아보면 되잖아. 부담이 아니라요. 그냥 여쭤본 거예요. 아버님이 워낙 많이 아시니까. 지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나는 그 미소에서 미묘한 억지가 느껴졌다. 순간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며칠 뒤 성훈과 지수는 다시 집에 찾아왔다. 이번엔 결혼식 초대장을 보여주겠다며 찾아온 자리였다. 지수는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아버님, 이번에 예식장 계약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건설사 회장님의 아드님이라는 게 알려지니까 담당자가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이 점을 잘 활용하면 신혼집 계약이나 이후 사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예식장을 활용한다는 발상.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아니라 거래의 수단처럼 느껴지는 말투. 성우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지수야, 그런 말은 좀 우리 결혼이 장사 같잖아. 아, 미안해요. 그냥 한 말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지수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내 귀에는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처럼 들렸다. 밤이 되면 불안은 더 커졌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지수의 눈빛과 말투가 떠올랐다. 아버님, 건물을 몇 채나 갖고 계세요? 이 점을 잘 활용하면. 짧은 문장들이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울렸다. 마치 내 마음 깊은 곳을 후벼 파는 송곳 같았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혹시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아들의 행복을 망칠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괜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이내 떠오르는 또 다른 생각이 나를 붙잡았다. 만약 내 예감이 맞다면? 만약 이 결혼이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재산을 노린 함정이라면?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칠 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나는 자연스레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성운, 이제 결혼한다네. 그러자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말했다. 아이고, 이제야 장가가는구먼. 며느리 참 야무지다면서? 회장 집안 며느리라니 부럽다, 부러워.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만났지.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친구들의 축하가 칼날처럼 와 닿았다.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이 스쳤다. 겉모습만 믿어서는 안 된다. 수십 년 사업을 하며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다. 따뜻한 말과 미소 뒤에 숨은 칼날, 화려한 포장지 속의 독. 그것을 꿰뚫어 보는 눈이 없었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다. 아들의 행복이라는 이유로 며느리의 웃음을 고지곳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 나는 책상 위에 놓인 펜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래. 이제는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내 눈으로, 내 귀로 그 아이의 진심을 확인해야 한다. 내 가슴 속에서 무겁지만 단단한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나는 오랜 세월 곁을 지켜온 비서 박재만을 불렀다. 재만은 젊은 시절부터 내 곁에서 일해온 사람이었다. 계약서 한 장을 놓고 밤새 나와 함께 씨름했고 위기 때마다 앞장서서 길을 열어준 충직한 동료였다. 그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오자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박 비서, 자네에게 부탁이 하나 있네. 그는 내 표정을 보더니 곧바로 긴장한 기색을 띠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성훈이 결혼 말일세. 나는 아직 그 아이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 재만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 벌써 결혼식 날짜까지 잡혔는데 아직도 마음이 걸리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예감이 틀리길 바란다. 하지만 만약 혹시라도 지수가 우리 성훈을 돈 때문에 택한 거라면 그건 아이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는 일이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재만은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나는 결연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남의 말이 아니라 내 눈과 귀로. 그 아이의 진심을 반드시 보겠다. 재만은 서류 가방을 내려놓더니 의자에 앉았다. 그럼 회장님,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한참 망설이다가 조용히 속내를 밝혔다. 경비원으로 들어가겠다. 순간 재만의 눈썹이 치켜올랐다. 경비원 말씀입니까? 그래. 신혼집 아파트 경비원으로 들어가겠다. 낮은 자리에서 지켜보면 가식이든 진심이든 결국 드러날 테니까. 재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건강도 체면도 게다가 혹시라도 신분이 드러나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박 비서,
내 아들을 지키는 일에 체면 따위가 무슨 소용인가. 성훈의 인생이 걸린 문제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만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는 제가 맡겠습니다. 결혼식은 그야말로 화려했다. 대형 호텔 예식장에 들어서자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이며 천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하객들은 이미 줄지어 들어와 웅성거렸고 언론 기자들까지 몰려들어 플래시 세례가 터졌다. 건설사 회장의 아들과 촉망받는 마케팅 전문가의 결합.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렇게 말했다. 완벽한 한 쌍 금상첨화의 만남이라고. 성우는 환한 미소로 입장했다. 턱시도가 잘 어울리는 아들은 늠름했고 그 눈빛에는 설렘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한지수가 들어섰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흘러내렸고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아름답다. 어떤 하객이 감탄사처럼 내뱉었다. 나는 앞줄에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보냈다. 겉으로는 당당한 회장으로서 세상의 축복을 받는 자랑스러운 아버지로서 그러나 내 가슴속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무리 축복받는 자리라 해도 내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주례사의 말이 끝나고 두 사람은 부부로 맺어졌다. 하객들의 환호와 박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성훈과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사람들은 그 미소를 두고 진정한 사랑이라 떠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 웃음 너머에서 어딘가 계산된 그림자를 읽어냈다. 성훈아, 제발 내 예감이 틀리기를 바란다. 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사람들은 좋은 가문끼리 인연을 맺었다며 축배를 들었지만 나는 홀로 빈 예식장에 남아 있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멀어질수록 내 불안은 더욱 선명해졌다. 며칠 뒤 비서 박재만이 내 서재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준비물을 가져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위조된 신분증, 임시 경력 증명서, 관리사무소 제출용 이력서가 들어 있었다. 이름은 박만수, 나이 70, 전직 경비원 경력. 나는 묵묵히 봉투를 받아들었다. 내 인생의 이름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회장님,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됩니다. 제만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네. 이 일은 오직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변장 훈련이 시작됐다. 우선 면도를 멈췄다. 며칠 지나자 거칠게 자란 수염이 턱을 덮었다. 특수 분장을 덧대주름을 더 깊게 만들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회장의 얼굴이 아니었다. 낯선 노인의 얼굴, 초라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회장님, 아니, 만수 씨. 이제 아무도 못 알아보겠습니다. 제만은 담담히 말했다. 나는 거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분명 내 얼굴인데 전혀 다른 인생이 담겨 있었다. 분장만으로는 부족했다. 며칠 뒤 드디어 유니폼을 건네받았다. 해진 단추가 달린 낡은 경비복, 낡은 모자. 나는 그것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부동산 갑부 최동만이 아닌 노인 박만수가 서 있었다. 제만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회장님, 아니, 만수 씨. 몸만 상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나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시게. 이제부터 진짜가 시작이다. 거울 속에서 낯선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분장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제만은 나를 경비 교육장으로 데려갔다. CCTV 모니터링 요령,
택배 분류, 주차 관리, 쓰레기 분리 작업. 나는 낯선 업무들을 하나하나 몸에 익혔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손은 금세 거칠어졌다. 그러나 오히려 내 마음은 단단해졌다. 수십 년 동안 건물을 올리는 법만 알던 내가 이제는 그 건물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이른 아침 나는 낡은 경비 유니폼을 단정히 입고 아파트 정문 앞에 섰다. 모자는 머리에 크고 헐거웠으며 유니폼의 깃은 해져 있었다. 평생 습관처럼 꼿꼿하던 허리를 일부러 구부정하게 숙였다. 걸음도 느리고 무겁게 바꾸자 거울 속에서만 보던 박만수가 이제 현실 속에서 숨 쉬는 것 같았다. 관리소장이 내 앞에 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 박만수 씨죠? 앞으로 우리 아파트를 위해 힘써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게 깔며 천천히 대답했다. 경비실은 좁고 낡았지만 내 마음은 차분해졌다. 이제 시험이 시작된 것이다. 며칠 동안은 경비 업무에 적응하는 데 집중했다. CCTV 모니터를 살피고 택배를 분류하고 주차 안내를 하는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나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다. 어떤 주민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고 어떤 이는 나를 못 본 척 지나쳤다. 회장 최동만일 때는 느낄 수 없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냉정한 눈빛과 무심한 태도가 피부에 와닿았다. 이것이 내가 만든 세상의 또 다른 얼굴이구나. 나는 스스로 중얼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눈이 내린 뒤였다. 나는 낡은 삽으로 차가운 눈을 밀어내며 길을 만들고 있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꾹 참았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낯익은 여인이 내려왔다. 양손에 쇼핑백을 들고 급히 걸어 나오던 그녀는 바로 며느리 한지수였다. 조심하세요. 길이 미끄럽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지수는 내 말에 흘끔 쳐다보고 지나간다. 순간 그녀의 발이 눈 위에서 미끄러졌다. 몸이 휘청하는 순간 나는 삽을 내던지고 달려갔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나는 손을 뻗어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지수는 내 손길을 강하게 뿌리쳤다. 됐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차갑고 날 선 목소리였다. 그녀는 쇼핑백을 움켜쥔 채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녀의 뒷모습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눈발이 다시 흩날리며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성훈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이런 사람이란 말이냐. 그날 밤 나는 경비실 작은 책상에 앉아 CCTV 화면을 응시했다. 낮에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수의 차가운 눈빛, 손길을 거부하던 태도, 그 모든 것이 가면을 벗은 그녀의 민낯 같았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겠지. 저 눈빛, 저 표정. 불길한 예감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러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사람의 진심은 단 한 번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조금 더 지켜보자. 끝까지 확인하자. 내 아들을 위해서. 경비실 창밖으로는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눈송이들이 반짝이며 흩날렸지만 내 마음속은 더 깊은 어둠에 잠겨갔다. CCTV 모니터 속 지수의 집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아마 성훈과 함께 웃으며 저녁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본 그녀의 진짜 얼굴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리라. 가면은 영원히 쓰고 있을 수 없는 법이다. 나는 모니터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금 이 순간도 내 결심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아파트 경비실은 언제나처럼 조용했다.
낡은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과 단절된 작은 방에 혼자 갇힌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CCTV 화면 속 지수가 나타났다. 낮에 그녀는 참으로 반듯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이웃 어르신에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고 아이들을 만나자 손을 흔들며 밝게 웃었다. 관리소 직원이 택배를 들어주자 고개 숙여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입모양을 지었다. 화면 속 모습은 그야말로 완벽한 며느리, 모범 주민이었다. 이웃 누구에게 보여주어도 칭찬을 아끼지 않을 그런 얼굴. 나는 모니터 앞에서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겉으로는 천사 같구나. 하지만 몇 시간 뒤 같은 화면 속 지수는 전혀 달라져 있었다. 퇴근 후 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성훈 곁에서 그녀는 천사 같은 미소를 지었다. 팔짱을 끼고 다정히 어깨를 기대며 신혼의 행복을 드러냈다. 성훈이 이웃들과 인사를 나눌 때마다 그녀는 곁에서 따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성훈이 잠시 택배를 챙기러 자리를 비우는 순간 지수의 표정은 순식간에 돌변했다. 입술은 빗둘게 일그러졌고 눈빛에는 차가운 경멸이 서려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던 다른 주민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고개만 까딱하며 무표정하게 외면했다. 심지어 휴대폰을 꺼내 들고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갔다. 입모양만 보아도 거친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주먹을 꽉 움켜쥐었다. 성훈이 앞에서는 천사, 뒤돌아서면 악마 이것이 내 진짜 얼굴이란 말이냐. 며칠 뒤 지수의 두 얼굴은 더 선명히 드러났다. 한낮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던 지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치 친언니 같은 다정한 모습이었다. 주민들 사이에서 역시 잘 들어온 며느리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날 저녁 CCTV 화면은 또 다른 진실을 보여주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무거운 박스를 배달해주자 지수는 투덜거리며 불평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다가 갑자기 휴대폰을 붙잡고 소리쳤다. 손동작이 거칠었고 표정은 흉악할 정도로 일그러졌다. 나는 모니터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성훈아, 내가 보는 건 껍데기일 뿐이구나. 아버지는 지금 그 속을 보고 있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순찰을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혹시라도 마주칠 수 있을까 싶었다. 멀리서 지수가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성훈과 함께 있을 때의 다정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휴대폰을 붙잡고 짜증 섞인 목소리를 쏟아내며 주변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 모습은 CCTV 화면 속에서 본 것과 똑같았다. 나는 한참 동안 멀리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발걸음을 멈췄다. 그래, 내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경비실로 돌아와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다. 지수의 집 불빛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아마 지금쯤 성훈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본 그녀의 진짜 얼굴은 웃음이 아니라 싸늘한 냉혹함이었다. 나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스스로 다짐했다. 조금 더 기다리자. 증거가 필요하다. 성훈이조차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잡아야 한다. 모니터 속 지수의 집 불빛이 꺼지자 내 마음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겉모습은 천사의 얼굴, 그러나 그 뒤에는 악마 같은 본성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그 가면은 영원히 유지될 수 없다는 것. 언젠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나는 내 아들을 지켜낼 것이다. 토요일 오후 단지는 평소보다 한층 분주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며 웃음소리를 퍼뜨렸고 가족 단위 주민들은 외출 준비로 서둘러 움직였다. 나는 경비실 CCTV 모니터를 점검하다가 정문으로 나와 차량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경비실 내선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경비 아저씨죠? 낯익은 억양. 바로 며느리 한지수였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금 집에 있는데요. 침대 시트랑 이불을 세탁소에 맡겨야 해서요. 좀 올라와서 가져가 주시겠어요?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다. 경비원에게 세탁물을 맡기다니? 아가씨,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시는 게.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니, 경비가 하는 일이 뭔데요? 주민 부탁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정도도 못하세요? 나는 당황했지만 꾹 참고 차분히 대답했다. 저희 업무는 안전관리와 단지 유지 보수입니다. 개인 심부름은. 그러자 곧 날카로운 말이 날아왔다. 아, 참 답답하시네. 이 정도도 못하면서 월급은 왜 받아요? 다른 아파트 경비는 다 해준다던데. 노골적인 비아냥이었다. 나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차마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녀는 냉담하게 내뱉었다. 됐어요. 쓸모도 없네. 툭. 수화기가 끊겼다. 나는 멍하니 수화기를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다. 이 아이 결국 내 예감이 맞았던 건가. 눈앞이 아득했다. 며칠 전 눈길에서 손길을 뿌리치던 장면, 그리고 방금의 목소리가 겹쳐 떠올랐다. 겉모습의 단아함과 다정함은 온데간데없고 남은 건 오만과 무시뿐이었다. 저녁 무렵 CCTV 화면 속에 다시 지수가 잡혔다. 이번에는 성훈과 함께였다. 현관 앞에서 성훈은 다정히 웃으며 그녀의 짐을 들어주었다. 지수는 팔짱을 끼고 애교 섞인 미소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까 전화 속의 싸늘한 목소리는 흔적조차 없었다. 나는 모니터 앞에서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성훈아, 내가 보는 건 전혀 다른 얼굴이다. 아버지는 그가면 뒤를 보고 있다. 그날 밤 경비실 작은 책상에 앉아 재만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비서, 오늘 내 며느리의 민낯을 똑똑히 보았다네. 잠시 침묵 끝에 재만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역시 그렇습니까? 그래. 더는 내 불안이 괜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겠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네. 더 분명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 회장님, 너무 오래 끌면 성훈 군이 더 깊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지금은 확실해야 해.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다. 통화를 마치고 나는 오랫동안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았다. 단지 안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내 눈에는 차갑게만 느껴졌다. 나는 주먹을 꽉 움켜쥐며 다짐했다. 이제는 분명하다. 내 아들을 속이는 두 얼굴 반드시 드러내고야 말겠다. 경비원을 무시하며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 태도. 성훈 앞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을 가면 뒤에 냉혹한 본성. 그것이야말로 지수의 진짜 얼굴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가면은 오래 쓰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머지않아 진실은 드러나리라. 나는 어둠 속에서 무겁게 속삭였다. 며느리의 무례한 전화 사건 이후 내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경비실 모니터 속에서 그녀의 웃음과 친절이 연기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 CCTV 화면에만 의존해선 안 되리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기회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다. 그날 저녁 성훈이 회사 일정으로 늦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 CCTV 화면을 살피던 나는 지수가 엘리베이터에서 단지를 빠져나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그녀의 옷차림은 평소와 사뭇 달랐다. 반짝이는 구두, 짧은 코트, 작은 클러치백, 화려하고 들뜬 차림새였다. 나는 모자를 눌러쓰고 경비실을 나섰다. 겉으로는 순찰을 도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녀의 발걸음만을 쫓고 있었다. 정문 앞에서 지수는 택시를 잡아탔다. 나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재만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만 씨, 바로 뒤따라가게 택시를 잡아주게. 네, 회장님. 조심하십시오. 잠시 뒤 나는 다른 택시에 올라탔다. 운전기사에게 저 앞 택시 멀찍이 따라가 주시오라 부탁했다. 차창 밖으로 도심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심장은 쿵쿵 울렸고 손끝은 땀으로 젖어들었다. 지수의 택시는 곧 번화가의 한 호텔 앞에 멈췄다. 그녀는 망설임도 없이 내렸다. 그리고는 고급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로비 구석에 몸을 숨긴 채 그녀의 행적을 지켜보았다. 불안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평범한 외출이라면 굳이 이런 곳일 이유가 없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다. 세련된 정장 차림, 젊고 깔끔한 외모였다. 지수는 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다. 두 사람은 익숙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나란히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머리가 멍해지고 온몸이 떨렸다. 이럴 수가 성훈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2시간쯤 지나 두 사람은 다시 로비로 내려왔다. 지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성훈과 함께 있을 때조차 보지 못한 진심 어린 듯한 웃음이었다. 남자는 그녀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 안았고 지수는 거리낌 없이 몸을 기댔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연인 같았다. 나는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손을 부르르 떨었다. 눈물이 치밀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성훈아, 내가 보는 세상은 달콤하지만 아버지가 보는 세상은 이렇게 잔인하다. 호텔 앞에서 남자와 짧게 포옹한 뒤 지수는 택시에 올랐다. 나는 끝까지 그녀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았다. 돌아오는 길 나는 재만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박비서 오늘 본 걸 믿고 싶지가 않네. 회장님, 더는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성훈 군에게 말씀을. 아니, 아직은 안 돼. 내 눈으로 본 것만으로는 성훈이가 믿어주지 않을 거야. 증거가 필요하다. 수화기 너머로 재만의 한숨이 길게 흘렀다. 회장님, 너무 오래 끌면 더 위험해집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확실해야 해. 내 아들의 인생이 걸린 일이니까. 그날 밤 경비실로 돌아온 나는 작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니터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지만 눈앞에는 호텔에서의 장면만 아른거렸다. 지수의 환한 웃음, 남자의 다정한 손길, 그 모든 것이 성훈 앞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곧 반드시 잡아낸다. 성훈이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경비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다. 그러나 내 가슴속 분노는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배신, 거짓, 가면. 오늘 그것들이 내 눈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제 더는 의심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며느리의 호텔 행적을 직접 목격한 뒤 내 마음은 더 이상 평온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단순히 내가 본 것만으로는 성훈을 설득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직감이라고 치부될 수도 있었고
지수가 눈물로 호소한다면 아들은 차마 믿지 못할 수도 있었다. 확실한 증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며칠 뒤 비서 제만이 경비실 문을 두드렸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다. 회장님, 부탁하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내민 봉투 안에는 호텔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아파트 CCTV 캡처 사진이 들어 있었다. 나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한 장 한 장 꺼내 보았다. 첫 번째 사진 호텔 로비에서 남자와 다정히 웃는 지수. 두 번째 사진 아파트 주차장에서 검은 외제차에서 내리는 모습. 남자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고 지수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 장면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이럴 수가. 내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제만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회장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는 지체하지 마시지요. 그러나 나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심장은 쿵쿵 뛰었고 머릿속은 텅 빈 듯 어지러웠다. 며칠 뒤 또다시 CCTV 화면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되었다. 밤늦은 시각, 지수가 단지 주차장에 들어서는 장면이었다. 조수석에서 함께 내린 남자. 두 사람은 다정히 대화를 나누더니 차 안에서 얼굴을 가까이 했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다. 그 모습은 고스란히 카메라에 잡혔다. 나는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구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숨을 몰아쉬며 나는 화면 속 장면을 수없이 반복해 돌려보았다. 그날 밤 경비실 책상 위에는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치 재판장의 증거품처럼. 호텔에서의 미래, 주차장에서의 포옹, 차 안에서의 입맞춤, 모든 것이 선명했다. 변명할 수도 가릴 수도 없는 장면들이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성훈이에게 지금 말해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 제만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더는 늦추지 마십시오. 성훈 군이 더 깊이 빠지기 전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아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네. 긴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단지의 불빛이 깜빡이며 내 얼굴을 비췄다. 나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다. 지수의 환한 미소, 남자의 다정한 손길,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친밀감. 그 모습은 성훈과 함께 있을 때는 결코 볼 수 없던 표정이었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 뚝하고 끊어졌다. 그래,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 내 아들을 지켜야 한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며 스스로 다짐했다. 조만간 모든 것을 밝히겠다. 진실을 내 손으로 드러내겠다. 경비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내 얼굴을 비췄다. 거울 속에는 낡은 경비원 박만수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회장 최동만의 것이었다. 성훈아, 아버지가 곧 말해주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배신이었다는 것을. 회장님, 더는 늦추지 마십시오. 성훈 군이 더 깊이 다치기 전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숨긴다고 상처가 줄어듭니까? 나중에 알게 되면 더 크게 무너질 겁니다. 그의 말은 옳았다. 재만 씨, 아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네. 그러나 아버지로서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야 한다는 현실이 내 발목을 붙잡았다. 박비서, 준비하게 곧 모든 걸 말할 것이다. 드디어 결심하셨군요. 그래. 더는 미룰 수 없어. 내 아들을 지키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제만의 얼굴에 안도의 기색이 스쳤다. 그 역시 내가 너무 오래 괴로워하는 걸 지켜보며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언제 말씀하시겠습니까? 내일 저녁이다. 성훈이 퇴근하면 찾아가겠다. 정체를 밝히실 겁니까?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제는 박만수가 아니라 아버지 최동만으로서 말해야 할 때다. 곧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책상 위 사진들을 한 장씩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다. 이제 성훈이 부정할 수도 지수가 변명할 수도 없을 것이다. 나는 주먹을 쥔 채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았다. 낡은 경비복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다. 성훈아, 아버지가 직접 말해주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허상이었다는 것을. 경비실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잠복도, 괴로운 침묵도, 무거운 증거도 마침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유니폼 깃을 곧게 고치며 스스로 다짐했다. 흔들리지 말자. 내 아들을 위해서. 그날 저녁 단지는 평소보다 한산했다. 잿빛 하늘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먹구름이 몰려왔고 바람은 서늘했다. 사람들은 발걸음을 재촉하며 집으로 들어갔고 단지 안은 점점 조용해졌다. 나는 경비실에서 CCTV를 지켜보다가 드디어 결심했다. 오늘이다. 더 늦추면 안 된다. 잠시 후 성훈과 지수가 단지 정문으로 들어섰다. 성훈은 여느 때처럼 이웃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지수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차가운 눈빛은 무심했다. 나는 천천히 경비실 문을 열고 나와 그들 앞에 섰다. 성훈 씨, 잠시 제 얘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성훈은 의아한 눈빛을 보냈다. 예, 무슨 일이시죠, 아저씨?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두 분 댁에서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뭐예요? 바쁜데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성훈은 잠시 아내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올라가시죠. 엘리베이터 안은 숨막힐 듯 조용했다. 지수는 팔짱을 낀 채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성훈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나는 깊은 호흡을 고르며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마음을 다잡았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이 닫히자 나는 곧장 말문을 열었다. 성훈 씨,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거실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다. 나는 서류 봉투를 열어 사진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았다. 호텔 로비, 주차장, 차 안에서의 입맞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장면들이 차례로 드러났다. 성훈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지수야, 이게 뭐야?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곧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건 다 조작이에요. 누가 우리 사이를 질투해서 꾸민 거예요. 성훈 씨, 날 믿어줘요. 우리 사랑이 진짜인 거 알잖아. 그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성훈의 손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성훈은 차갑게 뿌리쳤다. 호텔에서 새벽까지 함께 있던 게 그게 다 조작이라고? 그래, 우연이었어. 그냥 친구일 뿐이야.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분장을 떼어내고 허리를 곧게 펴며 단호히 선언했다. 성훈아, 아버지다.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성훈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고 지수는 경악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어도 끝까지는 못 속이는 법이다. 내 두 얼굴은 이제 모두 드러났다.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성훈 씨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나 이내 눈물이 분노로 바뀌었다. 좋아요, 인정할게요. 하지만 저도 할 말 있어요. 성훈 씨 같은 사람, 돈 아니면 내가 왜 붙잡고 있겠냐고요. 그녀의 고백은 칼날처럼 방 안을 갈랐다. 성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만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내 눈빛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 넌 날 속였고 배신했어. 지수는 마지막 발악처럼 성훈의 손목을 붙잡았다. 성훈 씨, 제발 믿어줘. 그러나 성훈은 냉정하게 뿌리쳤다. 이제 끝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며 지수는 흐느끼며 사라졌다. 남겨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다. 성훈은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버지,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괜찮다, 아들아.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야. 그리고 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다. 성훈은 눈물을 흘리며 나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무겁던 공기가 녹아내리듯 방 안에 따뜻한 울음이 번졌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났다. 진실이 승리했다. 그리고 부자의 끈끈한 사랑이 모든 배신을 이겨냈다. 지수가 떠난 후 집안은 적막했다. 성훈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가만히 어깨를 토닥였다. 성훈아, 지금은 괴롭겠지만 내가 겪은 이 시련이 언젠가는 너를 지켜줄 거다. 성훈은 붉어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만약 오늘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제 인생은 이미 무너졌을 겁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들아, 누구나 실수를 한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지.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수는 불륜 상대와 함께 은밀히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재만이 확인한 변호사 자료에는 혼인신고 이후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노린 사기 결혼 계획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성훈은 서류를 읽다 손을 덜덜 떨며 중얼거렸다. 사랑이라 믿었던 게 고작 돈을 노린 사기였단 말입니까? 나는 가슴이 미어졌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렇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지수는 사기 결혼 및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 조사에 불려갔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부동산 재벌 K그룹 집안 며느리의 이중생활. 사랑 아닌 돈, 결혼은 거짓이었다. 하루아침에 세상은 그녀를 조롱과 분노의 대상으로 삼았다. 한때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받던 지수는 이제 경찰차에 오르며 눈물을 흘리는 신세로 전락했다. 성훈은 뉴스를 보며 고개를 떨궜다. 제가 이렇게 어리석었네요. 나는 성훈의 어깨를 잡았다. 아니야. 내 잘못만은 아니다. 그녀는 치밀했고 너는 진심이었을 뿐이다. 시간이 흘러 회사 이사회가 열렸다. 성훈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선언했다. 저는 제 힘으로 이 회사를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이사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회장석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뜨겁게 되뇌었다. 이제는 스스로 설 준비가 된 아이구나. 그리고 어느 날 성훈은 내게 한 여인을 소개했다. 아버지, 제가 자원봉사 활동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이름은 민지예요. 민지는 지수와는 정반대였다. 따뜻하고 배려 깊으며 소탈한 웃음을 가진 여인이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성훈 씨가 아버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녀의 인사는 겸손했고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미소 지으며 성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성훈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네, 아버지. 이제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줄 알겠습니다. 봄바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다. 그 따스한 바람처럼 우리 부자의 마음에도 새로운 시작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그리고 사랑은 반드시 이긴다. 시간은 흐르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회사는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고 성우는 더 단단해진 눈빛으로 회의실을 지켜섰다. 한때는 회장의 아들이라는 꼬리표 뒤에 숨어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젊은 경영자로 자리 잡았다. 그 과정에서 지수는 끝내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부동산 재벌 K그룹 며느리의 추락, 사랑 아닌 돈, 결혼은 사기였다. 언론은 그녀의 몰락을 대서특필했고 사람들은 혀를 찼다. 나는 그 기사를 접하며 혼잣말을 흘렸다.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어도 끝까지는 속일 수 없는 법이지. 이제 우리 가정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성우는 민지와 함께 따뜻한 웃음을 되찾았고 나는 더 이상 불안 대신 안도를 느꼈다. 때로는 경비원 박만수로 지냈던 시절이 꿈처럼 느껴진다. 추운 밤 쓰레기를 치우고 새벽에 눈을 쓸던 기억들. 고단했지만 그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이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나는 아들을 지켰고 부자의 인연을 다시금 확인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다. 돈과 권력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가족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유산보다 값지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신분을 속이고 몸을 낮추는 굴욕도 감수할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의 모습이었다. 성훈도 이제 알 것이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눈, 사랑이란 결국 상대의 마음과 진심을 지키는 것임을. 어느 날 성훈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아버지, 저희 결혼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내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기쁨이 스며들었다. 민지의 눈빛에는 계산이 아닌 순수한 사랑이 담겨 있었으니까. 그래, 축하한다.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성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아버지. 이제는 진짜를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창밖에는 붉은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인생의 석양을 평온히 맞이했다. 수십 년의 사업 인생, 그 모든 성공과 실패를 뒤로하고 이제 남은 것은 아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뿐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였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두렵지 않다. 그리고 그런 사랑만이 세상의 모든 거짓을 이길 수 있다. 노을이 완전히 져갔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빛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추억들. 그것들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짜 보물이었다.